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첨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입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도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리플이 지금 하락 추세가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단기, 중기 이평선들이 모두 수렴 구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평선들이 모여지는 구간들은 보통 이제 수렴이라고 하고, 그리고 수렴은 에너지가 모이는 구간이고, 또 에너지가 모이다 보면 상방으로든 하방으로든 분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방향성을 갖게 되는 구간이죠. 이제 곧 변곡점이 굉장히 임박했다라는 걸 우리가 차트 속에서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올 들어서 첫 번째 데드크로스가 출현했는데 이것은 과매도를 시사를 하고 있는 바이죠. 자, 5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을 하향 돌파를 한 것입니다. 자, 데드크로스, 자, 단어에서도 이제 우리가 느껴볼 수 있듯이 이 자체로는 악재로 간주가 됩니다. 자, 그런데 과거 리플의 데드크로스는 보통 바닥 단계에서 나타나곤 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바닥 구간이 이 구간이 현재 과매도가 나타나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길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저점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걸 지금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은 저점은 보통 이제 개인들의 영역이 아니고 고래 세력들의 영역입니다. 자,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을 멈추는 것, 자,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게 바로 세력의 일인 것이죠. 자, 그 반대로 이런 고점을 만드는 것이 바로 개인들의 영역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께서도 좀 숙지해 주기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력들이 다시 매수세를 강력하게 지금 유입을 시키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이 이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여서 계속해서 활발히 매집을 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법원에서 판결이 있었죠. 자, 리플에게 재무제표와 판매 계약서를 제출하라는 강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SEC 측에서 지난 1월 12일 날짜로 리플에게 판매 계약서 작성 명령을 요청했었는데, 자, 이에 대해서 리플 측은 일단 반대 의견서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SEC가 재차 요청을 했고 결국엔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강제 명령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또다시 리플 측에서 서류 제출 기한을 연기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자로 연장이 됐고요. 이제 불과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6일 후에는 이제 판매 계약서가 오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판매 계약서가 어떤 앞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냐. 자, SEC가 리플에 대해서 이제 고소를 진행한 그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네, 갈링하우스가 가격 조작을 직접 지시했다라는 이런 쟁점이 있었죠. 증권성,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라는 그런 이슈도 있었지만 이런 가격 조작 이슈까지 함께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것이죠. SEC가 묘사를 해놓은 그런 내용인데, 자, 리플을 작전할까요? 갈링하우스가 실행해라는 이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날짜별로 해서 SEC가 이렇게 세세하게 묘사를 해놓은 부분인데,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자, SEC는 크리스 라슨 공동 창업자와 갈링하우스가 미등록 리플 매각으로 6억 달러 가량의 이익을 봤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 같은 코인 매각은 갈링하우스 CEO가 매우 장기간 리플을 보유할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SEC는 이 두 창업자들이 현금을 빼내는 동안 투자자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고, 매각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리플 가격을 조작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증권성 이슈 그리고 가격 조작 이슈, 이 두 가지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것인데, 자, 작년 7월 13일에 리플과 SEC의 약식 판결이 있었죠. 이때 당시 기관 판매 관련한 부분은 불법, 개인에게 판매한 코인은 합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SEC 측에서 지금 일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간 항소를
제기를 했었는데, 이때 당시 중간항소 쟁점도 자, 이 증권성 부분이 아니고 바로 다시 이 크리스 라센과 리플 공동 창업자의 불법 판매 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중간항소를 제기한 것이죠. 자,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라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SC는 이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취하를 했었죠. 자, 그러면서 기관 판매 관련한 자, 그 벌금 관련해서 이 구제책이 무엇인지 리플 측과 논의 및 협의하겠다. 라는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진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번 2월 6일 날 이 판매 계약서를 다시 제출 요청하면서 기관 판매 관련해서 벌금으로 7억 7천만 달러, 자, 요구를 이제 조율을 하려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바로, 자, 가격 조작 이슈까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지금 부각시키려는 그런, 자,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법원의 명령, 그리고 SC의 이런 행보들이, 자, 우리 리플에게 지금 악재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지만, 이것은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냐면 우리 투자자들이 리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혹이 있죠. 지금 고래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1100만 개 매집하고 있고, 전체 공급량의 27%, 46%를 보유하면서 열심히 활발히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자, 어제도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죠. 지금 2억 개의 리플이 이체가 됐고, 그 규모가 1억 1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1000억이 넘는 1400억 정도 되죠. 1400억 정도가 지금 매집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그 상승력이 굉장히 좀 둔합니다. 미미하죠. 우리의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 정말로 가격 조작 이슈가, 자, 우리 리플 홀더분들이 갖고 계신 가장 큰 의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자, 이제 판매 계약서가 오픈이 되게 되면, 자, 우리가 리플이 정말 가격 조작 이슈가 있었는지 그 여부를, 자, 모두 다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판매 계약서 오픈이 되는 것이, 자, 단기적으로는, 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자, 굉장히 강력한 호재로 작용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리플의 앞으로의 행보를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가 있죠. 우선 첫 번째, 자, 리플이 정말 가격 조작 이슈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자, 이런 법원의 명령에 대해서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픈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SC는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벌금을 조율하고 또 가격 조작 이슈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금 검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별다른 이슈가 없었다 한다면, 자, 벌금이 조율이 되면서 그대로 소송은 원만히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경우, 자, 정말로 어떤 떳떳지 못한 가격 조작 이슈가 정말 있었다라고 한다면, 리플 측에서는 이 계약서를 오픈하기 전, 자, 2월 20일입니다. 자, 6일 남았는데, 이 전에 오픈하지 않고 이 20일 전에 SEC에게 합의 카드를, 자, 미리 기습적으로 들고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 리플에 대해서 우리 홀더분들의 실망감이죠. 이 실망감으로 인한, 자, 패닉셀, 자, 엄청난 매도 물량이 나타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단기적인 악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매도 물량도 어느 정도 충분히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리플의 펀더멘탈이죠. 이 펀더멘탈, 모멘텀이 워낙에 우수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의혹, 실망 매물이 단기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자, 이런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자, 반등하는 모습이 전개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두 번째 경우라 하더라도, 자, 이렇게 합의가 된다게, 합의 카드를 들고 가게 되면 소송은 그대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소송이 끝나는 것, 자, 이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강력한 호재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의혹이 남아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단기적인 패닉셀이 나온 부분은, 자, 물론 이제 악재로 작용하지만, 자, 이렇게 소송이 끝나야지만 우리 리플이 갖고 있는, 자, 펀더멘털이 이제 굉장히 강력한 호재로 변하게 되면서 멋진 급등 흐름이 전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의혹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떠나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빨리 끝나야, 자, 우리 리플이 갖고 있는 호재, IPO, ETF 출시, 그리고 EDX 마켓 진출,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하나 둘씩 이제 숙제가 풀리면서 강력한
호재로 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송이 어떻게든 빨리 끝이 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혹은 우리 물론 이제 우리가 감정적으로 리플을 이제 떠난 분도 많이 계시긴 하겠지만 우리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봐서 우리가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부분은 배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의혹은 나중에라도 시간을 두고서 계속해서 풀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의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이 소송이 빨리 끝이 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투자의 본질인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어떤 경우더라도 이번에 2월 20일 자료에서 판매 계약서가 오픈이 되면 그에 따라서 벌금이 조율이 되면서 원만하게 마무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께서 꼭 시나리오로서 쪽 하나쯤은 장착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대목에서 이런 여러 가지 소송이 끝날 수 있는 그런 기미가 보이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 바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평균 단가 낮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홀더분들께서는 비중을 확대해 나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신다 말씀드리고, 물론 나중에 이런 합의 기사가 나온 이후에 폭등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중간중간 올라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추격 매수이죠. 그런데 이렇게 안전한 자리들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활발히 일으키고 있는 이런 자리들에서 미리 선점하신 분들과 나중에 추격 매수하신 분들의 그 수익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안전한 자리들에서 선점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급선무다라는 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른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여러 가지 호재가 있음에도 우리는 결국 미미한 수익에 그치고 말고 결국 또 손절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새벽이든 언제든 이런 사인이 나오는 때마다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소송이 끝나게 되면은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년 7월 13일에 약식 판결에서 우리 리플이 일부 승소를 따냈죠. 바로 이 구간이었습니다. 이때 기관 판매 관련해서는 불법으로 판결이 났었기 때문에 소송 리스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나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졌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소송 자체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 고점은 너무나 쉽게 뚫어주게 되겠죠. 그리고 그 전 고점 1600원 라인입니다. 이 구간도 강력히 뚫어주게 될 것이고요. 이게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으로 소송이 끝나게 되면은 우리 리플이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호재 중에 가장 빠르게 진행될 부분이 바로 EDX 마켓 진출 상장입니다. EDX 마켓은 작년에 월가의 큰 손들 6개 운용사들이 합세해서 만든 거래소인데 여기에는 총 4가지 코인만 상장이 됐었죠. 그 중에 비트코인 캐시가 가장 많은 수혜를 받습니다. 상장되면서 250% 4배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죠. 그런데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현재는 상장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째 자리가 현재 공석인데 이 리플 코인이 이제 소송 리스크가 소송이 마무리가 된다 하면 다른 어떤 코인들보다도 가장 먼저 상장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플 같은 경우, 이 EDX 마켓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 6개 운용사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운용사가 바로 피델리티입니다. 이 피델리티의 자산 운용 규모가 약 6천조에 육박합니다. 이 금액은 우리 리플의 가격을 한 번에 160배나 한 번에 올려버릴 수 있는 굉장히
천문학적인 자금이죠. 그만큼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 피델리티가 과거 우리 리플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디지털 자산으로서 리플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 SEC가 리플의 발목을 잡았죠. 바로 소송을 걸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게 무산이 됐었는데 자, 이제는 SEC와의 소송도 이제 그 끝이 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피델리티는 더 이상 SEC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바로 네 번째 코인으로서 리플 코인을 상장을 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갈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어떤 코인들보다도 피델리티가 이 리플 코인을 가장 눈독을 많이 들여왔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리플 코인을 상장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비트코인 캐시가 250% 4배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는데 자, 리플 코인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보수적인 관점에서 여기에 딱 절반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100%죠. 자, 120%, 100%, 2배입니다. 2배 가까운 상승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EDX 마켓도 중요하지만 자, 대형 호재가 바로 IPO죠. 리플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본격적인 IPO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작년 4월 달에 비공개로 IPO 로드쇼를 열었습니다. 이때 월가의 큰 손들이 다수 참석을 했었죠. 자, 그리고 이 IPO가 진행되게 되면 리플의 회사 리플랩스의 주가는 $600, 약 80만 원까지 도달 가능하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리플의 가격은 최고 $35도 가능하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35면 현재 환율로 약 46,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리플 가격이 약 700원 정도 되니까 앞으로도 60배에서 70배 정도의 상승률은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 자,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전고점 2,500원이나 이전 최고점 5,000원까지만 뚫어주어도 감사한 일이죠. 자, 지금 5,000원만 하더라도 지금 700원에서 자, 총 한 7배 정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IPO 하나만으로도 지금 현재 100만원 갖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700만원 될 수 있다는 것이고 1000만원 갖고 계신 분들은 7천만원 그리고 1억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 7억이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 IPO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대형 호재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갈링하우스가 리플 현물 ETF에 대해서는 확실히 출시가 될 것이다 라고 기사가 나왔었죠. 지난 1월 17일이었습니다. 최근 기사이죠. 자, 다만 그 출시 시기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다라면서 SEC와의 이 소송 리스크 때문에 살짝 조심스러운 발언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확실히 출시가 될 것이다.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소송 리스크가 그래서 어떻게든 자, 의혹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 이런 펀더멘털이 바로 이제 폭발하기 위해서는 소송이 빨리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지금 필두에 나서서 ETF 출시가 됐고 지금 최근에 그중에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이런 수혜를 지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죠. 바로 소송 리스크 때문에 자, 이 시장의 훈풍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4월 달에 반감기 도래하죠. 그리고 비트코인 ETF 출시 그리고 리플의 ETF 출시 등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강력한 훈풍이 불어올 것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맥점 자리가 나타났을 때 우리 꼭 선점을 해주셔야 된다. 절대 이 기회를 놓치시면 절대 안 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여러분 여력이 되시는 만큼 단 한 개만이라도 한 개의 코인이라도 계속해서 수량을 모아 나가셔야 된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절대 매도나 손절 관점으로 떠나시면 안 되십니다. 나중에 급등하는 흐름 때 그때 뒤늦게 올라타지 마시고 이렇게 안전한 구간에서 꼭 선점을 해줘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위 번호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